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학습 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5강에서 12개의 한자를 복습했습니다. 162강부터 164강에 해당하는 한자였죠. 오늘은 166강입니다. 일할동, 등불 등, 찰랭, 어질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일할동입니다. 총 13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일할동자는 한국의 한자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일할동자는 사람 인자에 무거울 중자, 힘력자가 합해진 글자인데요. 무거울 중자는 보따리를 메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무겁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보따리를 맨 사람을 그린 무거울 중자에 사람 인자와 힘력자가 결합한 일할 동자는 보따리를 옮기기 위해 힘을 써서 일을 한다 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음독은 노라고 읽습니다. 가동, 기계를 움직인다 라고 할 때는 가도라고 하고요. 옆에 그림을 보면 가도쭈라고 해서 사와루다,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하는 것을 지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로도라고 합니다. 훈독은 하다라크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도모바다라키 하면 맞벌이를 나타냅니다. 일할동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노동, 労働 일하다. 働く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月1日は労働者の日です。 언니는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姉はデパートで働いてい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등불등입니다. 총 6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는 오른쪽에 오를 등자가 있고요. 일본식 한자는 고물의 정만 그려져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불 등자는 등이나 등잔, 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등불 등자는 불화자와 오를 등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오를 등자는 제사 음식을 들고 제단에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이죠. 이렇게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오를 등자에 불화자가 결합된 등불 등자는 높은 곳에서 불을 밝히는 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음독은 도라고 읽습니다. 등대를 도다이라고 하고요. 등유를 도유라고 합니다. 전등을 넨또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독으로 읽을 때는 히라고 합니다. 불빛이나 등불을 나타내죠. 히라고 읽습니다. 등불 등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등대, 灯台 불빛 등불, 火 난로에 등유를 넣습니다. ストーブに灯油を入れます。 저녁이 되자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夕方になって家々に火が灯りました。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찰랭입니다. 총 7액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찰랭자는 차다나 시키다, 쌀쌀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찰랭자는 어른빙자와 영령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영령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찰랭자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와 어른빙자를 결합한 것으로 차다나 쌀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를 빗대어 만들어진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독은 레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세라고 해서 냉정이라고 읽는데 냉정 또는 냉철이라는 뜻입니다. 냉정한 사람의 냉정이 아니고요. 냉철 그리고 침착하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 레이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레이조고라고 합니다. 냉방을 레이보라고 합니다. 냉정에 관한 쓰임에 대해서는 확인 문제 때 이효시 선생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흠독은 많습니다. 쯔메따이, 히에르, 히야, 히야스, 히야가스, 사메르, 사마스 이렇게 많은데요. 차례차례 보면 쯔메따이 하면 차갑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냉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쯔메따이 히도라고 하면 되겠죠. 일본어로는 차갑다 라는 뜻이고요. 히야스는 식히다, 차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야야꼬는 그림과 같은 요리를 얘기합니다. 차가운 두부 요리입니다. 히야야꼬라고 하고요. 에루가 나오면 히에루, 차가워지다 이런 뜻이고요. 메루가 나오면 사메루라고 해서 식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까다롭죠. 히에루와 사메루의 차이는 있습니다. 히에루는 일부러 온도를 낮추어서 차갑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상온에서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몸이 차가워지거나 이럴 때 히에루라고 합니다. 히에타비르 하면은 차가워진 맥주를 나타내고요. 사메루는 뜨겁게 해서 만든 요리가 식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사메루라고 합니다. 이 쓰임새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이가 나오나 야스가 나오나 에루가 나오나 메루가 나오나 잘 보셔서 쯔메따이, 히야스, 히야야꼬, 히에루, 사메루 하고 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찰랭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냉장고, 冷蔵庫、 차갑다, 冷たい、 침착하게 생각해 주세요. 冷静に考えてください。 차가워진 맥주가 무척 맛있습니다. 冷えたビールがとても美味しい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어질량입니다. 총 7액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질량자는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어질량자는 그칠 간자, 즉 이 부분인데요. 그칠 간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질량자의 상형문을 보면 지붕이 있는 복도를 나타내는 회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를 말합니다. 상형문에는 이렇게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와 중심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량자의 본래 의미는 회랑이었으나 후에 어질량자가 좋다, 나 아름답다, 어질다와 같은 뜻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료라고 읽습니다. 양호죠. 량자이지만 앞에 오면 우리나라 말은 량자가 양자로 변해서 양호라고 읽죠. 이럴 때 료꼬라고 합니다. 계량을 가이료라고 하고요. 분량,
이와 같은 불량품이네요. 여기 후료hin인데요. 후료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요이라고 읽습니다. 좋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어질량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양호, 良好、 좋다. 良い、 이 제품은 불량품입니다. この製品は不良品です。 오늘은 날씨가 좋고 따뜻합니다. 今日は天気が良くて暖かい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일활동입니다. 노동을 로도라고 하고요. 구가 나오면 하다라꾸라고 해서 일하다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한자는 등불등입니다. 등대를 도다이라고 하고요. 한 개만 있을 때는 히라고 읽어서 불빛이나 등불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자는 찰렉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오면 냉으로 읽죠. 그래서 냉장고를 레이조꼬라고 하고요. 다이가 나오면 쯔메따이 차갑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질량자입니다. 앞에 나오면 양으로 읽어서 양호를 료꼬라고 하고요. 좋다를 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66강에서 일활동, 등불등, 찰랭, 어질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167강입니다. 헤아릴량, 이따을련, 하여금령, 법심례. 읽기가 좀 힘든데요.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4개의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3학년 한자까지 다 끝나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4학년 한자죠. N2 또는 N1의 레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JLPT 준비하시는 분들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